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데요. 네. 저게 지금 왼쪽에는 저기 3층 또는 네. 2층인데요. 네. 저기에 있는 지도잖아요. 예, 예. 저기에 이제 D관이 한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도시락 한 통 딱 현물 전신 한 개고요. 저게 도시락이에요? 예, 나무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예, 거 아니에요? 한국관이긴 해요. 예. 설명이. 근데 한국인 노동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도시락인데요. 근데 너무 멀쩡한데요. 그렇죠? 과거의 것이라. 혹시 실제적인 그 내부가 혹시 보이는지 그 게시물 인쇄물 게시물에 있는 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 사진이. 예. 없으신가요? 그건 혹시 없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군함도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서 따져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 2015년에 군함도를 할 때 일본이 뭐냐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의 조태일 장관입니다. 그때 상당히 성과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뒤에 약속을 안 지켰고 네. 사실은 한국은 잘했다고 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의지에 반하여.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란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로 일을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희생자다. 영어로 이제 보시면 victim이란 말을 네, 썼고요. 네. forced to work이라고 썼고 그다음 against will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치면 강제 노동. 이게 국제사회에서 쓸 때는 forced labor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노동기구에서 공인된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를 안 썼지만 이 세 개 정도는 그래도 꽤 이 직접적인 표현이다 해서 했는데 이거는 영어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일본말. 일본 말에는 이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당시 아베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 쓴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합니다. 예. 지금 와서 이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조태일 장관이 자기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향토박물관이든 어디든 예. 이번에는 이것을 더 적시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이 그때 그 협상이 그렇게 예, 돼야 예, 되는데 예. 이 단어조차 다 없어졌습니다. 아예 떼놓고. 그럼 어떤 말로 대체되느냐? 예. 아베가 중간에 만든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그 아베 말이잖아요. 아베 말 그대로 쓰고 강제 동원이란 말을 안 쓰고. 없애려고. 예. 그다음에 징용.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예. 꽤 마치 여러 군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일본 현지에도 오고 내지인과 일본이 다 왔던 것처럼 노동 계약에 의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네.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네. 총독부를 단순히 행정기관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이 계약에서 일본 민간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예. 이들이 알선하고 모집했다. 이게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징용이란 말은 네. 우리가 지금 징집이란 말 쓰잖아요. 강제징집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강제징병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징용되려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합법적으로 징용이란 강제란 말 중에서도 네, 징용이란 말 그래서 예. 피해자도 그렇고 우리도 예. 가끔 진보 진영에도 쓰는데 징용이라는 말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원래 일본 정부가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강제 동원이 아까 말한 forced labor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일본의 지식인들도 제가 가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사도조에서 네. 강제 동원이라고 연구서를 딱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 쓰고요. 예. 우리 여기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식인들 그렇게 강제 동원이라고 딱 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직 강제징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도 징용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말려드립니다. 그거는 전시에 네. 합법적으로 예. 부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밑에 아무리 고생했다 고향이 가고 싶다 배가 고프다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는 다 그런 거니까. 강제 동원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끌려가고 예. 불법이었다는 얘기가 없으면 예. 거기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쟁 중에는 네. 힘든 거고. 일본 사람이니까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서 해야 되는 게 너무 그렇죠. 당연한 우리가 거잖아요. 일본 국민이니까. 그걸 네. 또 어떻게 쓰냐면 한일과 한국과 내진 그러니까 또 조선인과 내진은 예. 그냥
같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정말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지금 막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영석 관장의 취임 이후에 또 광복절이 사실상 두동강 세동강 난 상태로 기념식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그 격분한 마음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 상태를 보고 오신 김준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건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고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도 그럼 역사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외통위 때도 그때 이 팀장 했던 사람의 소속도 불분명하고 전문성도 불분명한 사람이 갑자기 유네스코 협상 팀장이 됐고 네. 그 사람이 이제 배석을 했길래 제가 직접 바로 직격탄을 날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이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가 있었냐. 네. 그래서 출장 기록을 처음에는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기록을 보니까 이 팀장이 단 한 번도 사도광산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사도광산을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셨죠. 질의했죠. 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기면 안 된다. 이기면 안 된다. 라고까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너무 문 굴욕적인데요. 너무 이기면 안 굴욕적이죠.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외교부가요. 그리고 이 어느 마지막에 나라 외교부입니까? 아까 제가 사도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들도 몰랐다. 이분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향토 박물관이 있는 지역 세 지역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그거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다 넣어놓고 바깥이란 말이에요. 등재 범위에 바깥에 놔놓고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위치도 문제지만 거기 가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것조차도 안 들어있는 네. 상당히 후퇴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은 잘 읽어보면 강제성이 느껴진다 해석된다.